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16,0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을 넘어선 지 3주 만에 10만 명대로 올라선 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매주 신규 환자 수가 2배꼴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00명이 육박한 상태로 머물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증가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받는 사람은 35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 30%에 가까워졌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은 6명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지침이 앞으로 3주 동안 적용되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침투하는 것은 물론 장내 세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관찰한 건데 어미쥐에게서 새끼쥐로 이어지는 유전적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사이언스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첫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6,000명 넘게 늘어난 10만 9,831명으로 11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0만 9,715명으로 수도권 비중만 63.3%에 달하고 비수도권이 36.7%입니다. 환자 급증으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45명 늘어서 누적 7,2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긴 했지만 현재 385명으로 여전히 400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대로 올라가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도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35만 1,695명으로 하루 만에 3만 7,130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 3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높은 28.5%로 집계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10시까지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6인 제한은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부 조정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확산 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방학 없이 해서 밤 10시로 조정합니다. 기존에 3그룹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합니다. 방역 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염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가 검토 중인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반대하면서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어젯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정부가 주는 부분에 상당히 반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서도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이미 현장은 지옥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정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군인과 의료진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이 집단 확진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인력의 공백은 자칫 치안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파출소. 최근 나온 집단 감염으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관 1명이 확진된 뒤 1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이 파출소는 지난 12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서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격리 조치로 인해 근무 가능 직원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원이 아직 많지는 않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한 개 팀이 24시간을 해줘야 돼요. 확진된 자가 이제 자가격리에서 돌아오면은 네. 이제 4조 2비대로 완전히 정리했거든요. 경기 구리소방서에서도 지금까지 9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경로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집단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군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공군 신병교육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집단 감염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5주 신병 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급히 자대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의료진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수도권 병원 곳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며 중환자 치료와 수술까지도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의사들도 확진이 되고 있고 의사가 없는데 수술할 수가 없죠.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회 필수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도 비상근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기능이 와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감염 확산 속에 공공서비스 약화와 치안 부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21일 0시에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이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에서 3주 뒤로 자동 예약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과 3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앞서 맞은 백신에 대한 금기나 연기 사유가 있다고 예진 의사가 진찰 후에 또는 그 예진 후에 판단이 되면 별도의 소견서 없이 바로 교차 접종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3차 접종이 대체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만큼 석 달이 지나는 이달 말이 돼야 4차 접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늘며 PCR 검사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검사 전략의 전환 이후 일 평균 약 5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금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 검사도 하루 평균 30만 건 수준으로 전체적인 검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입원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명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교육부가 방역을 위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전 매주 2번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학부모나 전문가들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아이들까지 검사하는 것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 잔뜩 긴장하던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유치원 등원하기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듣고 온 건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든 경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자는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번 음성이 나와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 학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주 2회 선제검사 적극 권고 방침이 적용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은 코피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한 번 찌르고 나면은요 2번째는 그냥 손을 막고 그냥 버텨요. 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자가진단 키트 설명서에 만 19세 미만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나이꾼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세요란 말을 넣었어요. 학부모들은 학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2회 검사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수만 명이 동의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애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 2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보건당국이 방역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 기조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저는 애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검사를 아이들에게 매일 그렇게 자주 한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선제 검사를 위해 배정된 키트 구매 예산은 1,442억 원에 이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검사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고통스럽게 코에 면봉을 찌르는 대신 가글만으로 더 정확하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코 속으로 면봉이 한없이 들어갑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건 기본, 눈물까지 핑 도는 PCR 검사의 아픔. 면봉이 뇌에 닿는 기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고통 없이 입안을 헹구기만 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가글액을 검사 용액에 섞어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입에다 넣고요. 2분 정도 가글링을 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확률, 이른바 민감도는 97.8%, 비감염자를 음성 판정하는 확률인 특이도는 100%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기존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50%에 못 미친다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발표를 고려하면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면봉이 필요 없어서 아무래도 공포감이 좀 덜한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5분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작두콩에서 입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전북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전남대 식품공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협력해 만든 성과입니다. 임상시험을 한 결과 6일 이내에 증상, 무증상 환자 모두에서 높은 민감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선별진료소나 대량검사, 또 재택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미생물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펙트럼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인데 코로나 검사 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 모델이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은 진단검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방역 규제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전략이 대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검사와 추적, 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3T 전략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보건체계 안정을 위협할 지경이 되면서 이런 전략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일반 코로나 확진자들을 집에서 스스로 돌보게 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중점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정부의 엄격한 방역 규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재택 치료가 늘수록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신규 감염자 수가 하락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단검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해 지난 한 주 동안 7만 5천 명에 이른 점에 비춰보면 지금은 자가격리 요건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we're sort of just lifting everything, and and if we get hit with another variant, and we've already sort of abandoned all measures, it's going to be really hard to put anything back in place.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전염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하이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중국과 인도 등 일부 나라에서 우세종이 됐다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 입국 금지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안 와도 국내에서 하루 10만 명 가까이 감염자가 나오는데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뒤늦은 코로나 대응으로 물러난 스가 전 총리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속히 오미크론 변이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만 입국을 막는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입국 비자를 받고도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의 항의 집회도 세계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입국을 다음 달부터 풀고 입국 후 격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変異種も含めたオミクロン株に対する科学的な知見の蓄積、内外の感染状況の変化、海外の水際対策のありようなどを総合的に勘案をし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조치를 고집하다 이제야 풀기로 한 것은 입국 규제로 인해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 가운데 일본에 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생겼고 대학 등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실습생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집권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 국익에 반한다며 쇄국 정책을 풀어야 한다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진작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90数%がオミクロンだっていうふうに分かった段階で大きな判断をすべきだった効果がない水際対策を続けてき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 일상 회복의 관건이 될 3차 백신 접종은 정부의 강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은 이달 상순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면서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인 준 긴급사태 발령 지역 중 오키나와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가 신체적 부작용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재향군인 관리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코로나19 확진자 15만 4천 명의 경과를 추적한 논문이 영국 의학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확진자는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9%,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35% 높았습니다. 또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가능성은 38%, 수면 장애에 걸릴 가능성은 41% 높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연구 대상자 중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전체의 4.4에서 5.6%에 불과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적 장애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따라웃지 않는 아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떨어지며 반복적 행동을 하거나 제한된 관심만 보인다면 영유아에 발병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54명당 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유병률 역시 2% 내외입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연령대의 실험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고 행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은 비워두고 반대쪽에는 친한 쥐를 넣은 뒤 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수치화해 사회성 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실험쥐는 10분 동안 친한 쥐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빈 곳을 더 많이 돌아다니는 등 자폐 행동을 보였는데 추적 동선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모든 실험쥐에서 사회성 지수가 50% 가까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미쥐에게서 태어난 새끼쥐 모두가 자폐 행동을 보여 유전적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쥐의 뇌에 침투해 학습과 관련된 주요 대사물질을 교란시켰으며 장내 세균 분석 결과 실제 자폐 환자와 같은 박테리아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엄마 마우스에다가 폴리에틸렌을 경구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마우스가 낳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행동 실험을 보았는데 사람에서 보이는 자폐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노출된 환경에 의한 유전적 요인이 그 자손 세대에 나타나는 자폐 증상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강과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 모든 장기에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의 연관성도 확인된 만큼 다른 난치성 질환과 미세 플라스틱의 관련성 연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일요일 막을 내립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남겼는데요. 이제 봅슬레이와 스피드 스케이팅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경기도 후회 없이 또 무엇보다 부상 없이 잘 치르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